안녕하십니까. 에코데일리 신문사 조재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한웅 은평구 갑 민생당 국회의원 후보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은평구에서 우리 후보님께서는 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시고 은평구 상공회 및 많은 그 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셔서 뭐 은평구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일단 오늘은 그 우리 후보님 개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은평구에 온 지 한 벌써 6년 정도 흘렀는데요. 네. 여기 이제 은평구 사무실하고 강남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같이 운영하다가 좀 자금 여력이라든가 비용 부담이 너무 커서 완전히 강남에 있는 사무실은 정리를 하고 이제 은평 사무실만 법률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만큼 제가 은평에 제 태를 묻은 데는 전남 해남인데 네. 여기서 다시 제 출발,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제 온갖 혼과 어를 여기에 바탕을 두고 활동을 하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네. 강남 사무실을 정리한 것이고요. 그리고 태어나서는 이제 광주에서 서림초등학교, 북성중학교, 대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은 고려대학교 법학과와 같은 대학원을 졸업했고 거기서 이제 그 형사법 전공하고요. 석사학위 논문은 법의 지배와 시민이 법체제의 청산 문제인데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함으로써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좀 왜곡되고 독재가 기생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됐다고 할까요? 네. 그런 것이 그래서 우리 현대사에 미치는 영향은 일제잔재 미청산이라는 그게 악 요소로 네. 작용을 해서 그 뒤에 민주주의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런 악영향은 기회주의적 그런 속성을 보이는 모습으로 네. 남아 있습니다. 제 소개를 부탁드렸는데 뭐 이 정도 소개를 하면 대충 어떻게 살아온 거에 대한 것은 우리 유권자 은평구민 사랑하는 유권자 여러분께 대충 네네. 내 소개는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후보님의 어떤 그 소개를 제가 사실 보긴 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봤는데, 좋으신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좋게 봐주시고. 예, 그리고 또 제가 그 국회의원 그 공약을 제가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예. 근데 다른 후보들과 다른 그 내용들도 많이 있어서, 예. 이런 공약들은 괜찮겠다라는 생각들도 제가 많이 했고요. 예. 그런데 직접 우리 그 후보님께서 예. 이번 21대 공약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약이 있으시면 그 부분 좀 제가 좀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유통, 소통, 만남 네. 이런 게 전면적으로 중단된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면 네네. 그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전혀 소득이 창출될 만한 구조 자체가 막혀져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19하고 꼭 관련된 것은 아닌데 코로나19가 창궐했기 때문에 이 공약 자체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은데 네. 저희 첫 번째 공약으로 일단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네. 물론 이제 100만 원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네. 예산이 허락하는 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그런 일들을 시작해야 이제 뭐 AI가 주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는 인간의 노동으로 우리의 필수품들이 그리고 네네. 다른 재화들이 생산되지 않고 AI를 통해서 대량으로 그렇게 생산이 된다라고 하면 인간으로서의 일자리는 잃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AI로 창출되는 소득 그걸 관장하는 국가가 기본적으로 국민이 살만한 기본소득은 보장해 주는 것이 지금 그거 융합시대라고 할까?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틀림없이 맞는 이야기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일단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는 네. 그런 정책을 시행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코로나19로 더 중요하게 대두되는 그 의제일 텐데요. 지역 중소기업이 자영업자가
코로나19 발생으로 더 어려워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보다도 네네. 부자들, 뭐 생산 활동을 안 해도 먹고 사는 이미 부자들은 영향을 받는 것이 미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네. 의미에서 이것도 뭐 기본적으로 꼭 코로나19하고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됐다고 봐야 되는데 네. 지역화폐 발행으로 네. 소상공인,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네. 경제, 네. 지역 상권, 민생경제 활성화를 반드시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프랑스가 1980년대에 들어서서 소득 수준이 2만 불이 넘었고요. 네. 그때 당시 이제 사회당 미테랑 정부에서 대학 등록금을 무료로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지금 국민 소득이 얼마입니까? 3만 2천 불 정도. 그렇다라고 하면 프랑스하고 뭐 단순 비교이긴 합니다만은 2만 불 시대에 대학 등록금을 무료로 했는데 우리 3만 2천 불 된 대한민국이 대학 등록금을 무료로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학 등록금을 무료화하고 교육 기본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아울러서 또 대학을 못 간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대학을 못 간 동년배 청년들에게는 대학 등록금 무료에 상당하는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건 역시도 동일하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 중요성이 부각된 문제인데 정부가 정책으로는 착한 임대인법에서 올 임차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 대해서 50%를 보존해주는 정책을 썼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왜 그걸 임대인한테 줍니까? 솔직히 임대인한테는 좀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임대인은 30만 원 깎아주고 15만 원 받아도 살고 안 받아도 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원래 정책의 방향은 임차인의 초점을 맞추고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임차인한테 경제적인 격변 도움을 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이 갑자기 어떤 사정으로 50% 이하로 떨어졌다든가 네. 30% 이하로 저하됐다든가 그러면 그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임차료를 깎아주는 국가가 나서서 그래서 이름하여 착한 임차인법을 제정해서 영세상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법시험과 법학과를 부활하겠습니다. 지금 사법시험 할 수 있는 로스쿨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어째야 됩니까? 일단 부자여야 가능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노스쿨 제도에서 사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지 않으면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 가서 다시 또 공부를 해서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고 그렇게 법조인이 되는 방법이 경제적인 기본적인 수준, 중산층 정도를 넘어야 가능한 그런 제도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뜻만 있고 공부하는 열정만 있다라고 하면 학력과 연령과 그다음에 뭐 소득의 고저를 떠나서 시험을 봐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법시험의 길을 다시 열어주는 것이 걷어차진 사다리를 다시 세워주는 길이라고 보고요. 이거는 사법시험하고 로스쿨을 양에 마련된 거니까 네네. 투트랙으로 해서 그 나아갈 수 있게 법조인 선발 제도를 기본적으로 개선을 하겠고요. 로스쿨을 설치한 학교에서는 또 법학과를 폐지했단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법학과의 법이론적 기초가 굉장히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학교의 법학과를 다시 부활해서 이론과 실제가 부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지역으로는 녹번천 보건으로 물론 이 부분은 박주민 후보도 이야기를 네네, 하고 있으면 하고 저도 있어요. 하겠다는 겁니다. 네. 친환경적인 것이고 그래서 그리고 네. 은평 나들이길 둘레길이 있긴 하나 네. 불광천하고 주변산 5개산을 이어서 이렇게 나들이길로 뭐 산책길 해서 세계적인 명소로 조성하겠다라는 것을 지역 공약 사항으로 제가 이 사랑하는 우리 은평구 유권자 여러분들께 제시하는 공약입니다. 네. 다소 길었습니다만은 일단 어떤 공약을 보면 어떤 꼭 우리 지역의 후보들은 아닌데 국회의원 후보가 구의원이나 시의원 너무 좀 인기 영합적인 네, 거죠. 네. 시의원
급이라고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구의원이나 시의원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국회의원이 들고 나와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거는 또 국회의원으로서는 좀 적합하지 않다. 이런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아까 그 사실은 제가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코로나 이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었거든요. 대치적으로 예, 예, 예. 대답을 해드린 것 그래요, 같아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아까 사실 우리 서민과 중산층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 환경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화폐를 만들어 발행해서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는 것도 하나의 어떤 정말 뜻깊고 좋은 내용인 것 같고요. 예. 뭐 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을까요? 뭐 다른 것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일단은 코로나 19로 미치는 영향은 사실은 삶의 그 경제 문제거든요. 결국은 코로나 19 때문에 우리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은 경제가 불황에 처하고 어디를 나가지 못하니 일도 못하고 네. 결국은 소득이 없어지는 거. 음. 그거 따라서 코로나 19 대책은 경제 대책일 수밖에 없다라는 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확산을 막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그거는 당연한 대책이기 때문에 뭐 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라든가 그다음에 모임을 자제하라든가 그런 것들은 국가로서 당연히 국가 정권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네. 기본적인 것은 당연히 방역하고 이 확산되는 걸 방지하고 이런 것들은 누구나 똑같은 건데 이 다른 부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경제 대책에 있어서 약간의 온도차도 있고 기본적인 방향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방역 대책은 누구나 동일하고 네.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경제 대책의 차이일 텐데 제가 그런 경제 대책의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네. 지역화폐 발행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하는 문제라든가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었던 것입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은평구에서 살다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사실 은평갑에서 보면 또 현안을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그 수색 역서권 문제는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 후보님들 보면 그 부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네, 수색 역세권에 대해서 그 고속철도 그로 네네. 지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 구간도 지하하면 역시 이제 뭐 광장을 조성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을 해서 그 부분 뭐 살기 좋은 은평 수색역 쪽 부분을 개발할 수 있어서 좋을 것이고요. 네. 그 수색역 그다음에 DMC역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하고 불광천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여기가 사실 서울 중에서는 그 파주로 이어지고 서울 중에서는 통일의 출발점이 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다라고 하면 뭐 통일 광장처럼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통일의 꿈을 키울 수 있고 거기 모여서 여러 가지 또 이 놀이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 통일 광장을 조성하는 것이 뭐 다른 후보들도 그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저도 역시 역세권에 대한 개발을 제 생각은 아파트 막 이런 거 짓는 것보다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 통일 이런 것들에 주안점을 두는 그런 개발, 네. 역세권 개발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국회의원이 된다면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실 이제 그 내일이 선거 운동 시작일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선거 운동이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좀 지금까지도 선거 운동을 잘 못 해왔을 걸로 제가 생각되는데. 네, 못 해왔죠. 예. 모든 후보가. 그렇습니다. 네. 우리 후보님만의 어떤 그 선거 전략이 있으면 좀 들어볼까요? 뭐 결승 전략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다소 뭐라고 할까 이 상투적으로 답변들이어서 좀 죄송스러운 감이 듭니다만은 네. 성실하고 진정성 있고 속이지 않고 네. 신뢰감을 부여하고 이 후보로 나온 변호사 한웅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진솔하게 유권자들에게 호소해서 네. 투표를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선거에서는 사실 완전히 깜깜이 선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민 접촉도 금지돼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은 건데 말씀을 꼭 유권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주제인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거라는 것이 뭡니까? 후보로 나선 민생당 소속 후보 변호사 한웅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선전을 하고 국회의원이 되면 어떤 일을 국민들을 위해서 할 것이고 국민을 위해서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고 설득하고 제가 이런 사람이고 저를 믿으신다라면 뽑아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이게 차단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게 선거입니까? 그래서 당연히 코로나19로 그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연기가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도 올해 선거를 내년까지가 그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멀리 이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질 때까지를 염두에 두고 선거를 연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 깜깜이 선거가 되면 누구한테 제일 유리합니까? 거대 양당, 돈과 조직력을 갖춘 거대 양당, 두 양당에만 유리하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제 총선 구호 일성이 적대적 공존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득권 양당 세력을 타파해야 그것이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일 텐데 그래야 다당제의 길이 열리고 제7공화국의 길이 열리고 지방 분권의 시대가 열리고 국민의 뜻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정당 구조가 갖춰진다. 이걸 제 평소 정치 지론으로 삼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두 거대 정당이 자기들 정당에는 유리하니까 이대로 가면 두 거대 정당만이 선전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돈과 조직이 있으니까. 근데 돈과 조직이 약한 데는 그만큼 피해를 볼 거란 말입니다. 근데 아까 선거에 기본 의의로 되돌아가서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 그렇게 공약을 말씀드리고 제가 어떻게 살아왔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면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 이런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설득이 막아진 상태에서 선거를 한다. 이거는 선거가 아닌 선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런데 자기들 당선을 위해서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국회의원 수가 더 많이 당선될 것 같으니까 논의 자체를 안 한다라는 것.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한 정당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정당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총선이 연기 안 되더라도 적어도 이런 중차대한 일이 굉장히 이건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투표소에 와요. 그러면 마스크를 쓰고 내가 한웅인지 압니까? 벗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그러면 코로나19가 얼마나 점령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위험성에 우리 전 국민이 그것도 투표하는 유권자분들이 완전히 노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러한 요소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방어를 하겠습니다. 그런 정책을 내놓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4월 15일 헌법으로 법률로 그날 투표하게 됐으니 투표장에 나와라. 도대체 코로나19에 대한 방어책, 감염 방지책 도대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면서 투표장에 나와라 그러면 너 코로나19 걸려도 좋다라는 정권의 그다음에 제1야당의 오만 방자함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타도돼야 될 요소인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적어도 결과는 똑같더라도 총선 연기라는 국민의 안전과 감염 예방을 위해서 총선 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연기를 안 하고 어쩔 수 없이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감염 예방을 할 것인가 이런 논의조차 없이 자기들 선전 그것도 위법, 위헌, 위성, 위장, 불법, 비례정당 만들어서 엊그저께 자기들이 공직선거법 만들어 놓고 자기가 위반하면 우리 국민 누구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법을 스스로 만든 국회의원들이 먼저 힘이 있다고 돈과 조직이 있다고 해서 먼저 저렇게 오만방자하게 안하무인격으로 선거를 강행한다면 저는
정권으로부터 후대 역사로부터 지금 정권과 제1야당은 정말 혹독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열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민들이 얘기를 들으면 수긍하시는 부분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예.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꼭 은평구가 우리 그 유권자들에게 정말 이 말씀 꼭 드리고 싶다고 하는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번 총선에서는 어떤 사람을 뽑지 않아야 되는가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 전혀 없고 국민의 네. 안전은 안중에 전혀 없고 자기의 당선과 의원수 하나 늘리려는데 혈안이 돼 있는 정당만 안 찍으면 됩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답이 딱 나오게 돼 있습니다. 사실 상권 분립이라는 게 뭡니까? 입법, 사법, 행정을 나눠놓고 각기 국가 권력의 최고의 중요한 기능들을 세 개로 나눠놨단 말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있어서 뭐 사건 분립이니 또는 뭐 중앙선관위까지 있어서 오권 분립이니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라고 해요? 우리 후보로 나온 여당 그 후보들, 국회의원 후보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대통령을 지키겠다. 아니 국민을 지키려고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국민을 지키려고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뭘 해야 됩니까? 정권과 그러니까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가혹한 비판과 엄정한 감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게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네, 네. 국회의원 되기도 전에 후보로 나와서 내가 대통령을 지키겠다. 네. 그러려면 왜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습니까? 차라리 경호원이 되든지 청와대 행정관이 되든지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게 맞지요. 네. 근데 거꾸로 돼 있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국민의 충복이 아니라 대통령의 종이 되거나 대통령의 부하 직원이 세상 어느 나라에 대통령의 부하 직원인 국회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위에서 대통령을 바라보고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을 눈 부릅뜨고 바라봐야 되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편이 아니라 대통령의 편이 된다라는 이건 네.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런 두 당이 바로 미래통합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또 다 박근혜 대통령 지킨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킨다고 한 것보다 훨씬 전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정당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만든 정당 공직선거법 그 반의 반쪽짜리 누더기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고도 네. 한 달도 안 돼서 배반하고 의석 한석수 늘리려고 국민을 배반한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공약은 제가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뭐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뭐 이런 부분도 부족한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니 사람이 완벽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전체적인 모양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이 아니라 권력을 위하는 국회의원은 뽑지 말아야 된다. 네. 예,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이미 권력을 위하다가 탄핵됐고 지금 여당인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상에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을 지키겠다 하고 대통령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걸은 국민하고 같이 찍어준 거죠. 우리 유신 독재했다고 박정희 대통령 그렇게 비판하는데 쇼라도 권력자고는 안 찍었어요. 막걸리 먹는 모습 그렇게 찍었지. 근데 그거는 대통령이라고 합시다. 국회의원도 사실은 국회의원은 대통령보다 더 국민 편에 있어야죠. 왜? 국민의 세금을 갖고 대통령과 행정부가 집행을 하니까 그런 거 감시하려면 대통령한테 먼저 불복해서 국회의원 직책을 어떻게 수행합니까? 이 주장 자체가 위헌입니다. 그런 위헌적 주장을 하는 국회의원 절대 뽑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은평구 유권자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네. 호소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른 후보님들과 얘기를 많이 나눠봤지만 오늘은 좀 특별히 우리 후보님만의 생각들을 이제 들었는데요.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감사드리 이 늦은 시간 동안 수고해서 감사드리고 제가 더 감사드려요. 예, 그리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